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올바른 식습관, 적절한 운동, 그리고 마음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체형에 맞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식습관. 식습관은 우리의 건강과 체중 관리에 극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의 핵심은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입니다. 이것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을 올바른 비율로 섭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같이 알아볼까요? 단백질은 근육 성장과 복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단백질은 세포의 구조적인 부분을 형성하며 세포의 안정성과 기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효소와 호르몬의 구성 요소로 작용하여 신체 내의 화학 반응을 조절하고 대사 과정을 지원합니다. 면역 시스템의 항체와 세포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 있으며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피부, 모발 및 손톱의 구성 요소로 작용하며 이들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고기, 가금류, 생선, 계란, 두부 및 유제품과 같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다양한 원천에서 단백질을 얻으면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일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개인의 연령, 성별, 활동 수준 및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1kg 체중당 0.8g에서 2.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수치를 기준으로 개인화된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단백질은 균형 잡힌 식사의 일부로 과일과 채소, 곡물, 지방 등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하루 여러 끼로 나눠 섭취하면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과 점심, 저녁 및 간식으로 분할해서 단백질을 섭취해보세요. 또한 운동 후에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근육 복구에 도움이 됩니다. 프로틴 쉐이크 또는 단백질 풍부한 식사를 고려해보시고요. 신선한 고기, 생선 및 채소를 선호하시고 가공된 고단백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한 부분이며 알맞은 단백질 섭취는 건강한 신체와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단백질 섭취 역시 주의해야 하며 개인의 신체 상태와 목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곡물 및 과일 그리고 채소를 통해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세요. 이것은 에너지원으로 활용됩니다. 탄수화물은 신체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이며 올바른 양과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의 핵심입니다. 체중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의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요 원천 중 하나인 탄수화물은 일상적인 활동 및 대사 과정에 사용합니다.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를 통해 신체는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은 체중 관리에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섭취량을 관리해야 합니다. 종류에 따라 고선도 탄수화물인 단순당 대신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선도 탄수화물의 예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자설탕은 흰 설탕이라고도 불리며 사탕, 과자, 케이크 등 다양한 과자와 디저트에 사용됩니다. 자설탕은 금방 소화되며 혈당을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 과일당은 과일과 일부 식품에서 발견됩니다. 과일 자체에는 식이섬유와 함께 살아있어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과일 주스나 과일 음료에는 높은 농도의 과일당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당은 여러 가지 식품에서 발견되며 정제 설탕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당은 주로 신체에서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됩니다. 락토타입은 우유와 유제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젖당이라고도 불립니다. 락토타입 우유당은 대부분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소화되지만 일부 사람들은 락토타입을 소화하지 못하거나 소화 불량 증후군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인 식이섬유는 과일, 채소, 곡물 등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화 과정을 지연시키고 소화 흡수를 느리게 하며 체중 관리와 소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식이섬유 중에는 용해성 섬유와 불용해성 섬유가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분은 곡물 및 감자, 콩 등에서 발견되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전분은 소화 과정에서 단순당으로 분해되며 체내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됩니다. 글리코겐 글라이커진은 동물 조직에서 찾을 수 있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주로 간과 근육에서 저장되며 필요할 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분해됩니다. 셀룰로스 셀리얼로스는 식물 세포벽의 주요 성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소화되지 않지만 소화 과정에서 소화 섬유를 제공하여 소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탄수화물은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이며 적절한 양과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이 살찌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의 활동 수준, 신체 상태 및 목표에 맞게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요 원천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활용하며 이는 일상활동 및 대사 과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흡수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비타민들은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올바르게 흡수됩니다. 또한 세포의 구조적인 부분으로 작용하며 세포막을 형성하고 세포의 안정성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은 식사의 풍미와 만족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과도한 식사나 과식을 방지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지방의 종류와 양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은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지방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쁜 지방 대신 불포화 지방과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좋은 지방 알아볼까요? 단백지방은 식물성 오일, 견과류 그리고 어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중 불포화 지방은 식물성 오일과 어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은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다중 불포화 지방의 하위 범주로 어류, 아마씨 그리고 견과류 및 플렉시드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과 뇌 기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화 지방은 주로 동물성 기원의 지방과 일부 식물성 기원의 지방에서 발견됩니다. 고기, 유제품, 버터, 코코넛 오일, 팜 오일의 높은 양으로 들어있습니다. 과도한 포화지방 섭취는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오일의 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인공적인 지방입니다. 과자, 패스트푸드, 길거리 음식과 같은 가공식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며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유지를 위해 건강에 부정적인 나쁜 지방 섭취를 제한하고 좋은 지방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지방은 심혈관 건강, 염증 감소, 뇌 기능 및 기타 생리적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에서 비타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의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다양한 비타민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합니다. 비타민의 주요 역할 몇 가지 알아볼까요?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므로 외부에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이로써 비타민은 필수 영양소로서 우리 몸에서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 C, 비타민 E 및 베타카로틴과 같은 비타민들은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자유 라디칼의 손상에서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암 발병, 심혈관 질환 및 다른 만성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비타민은 에너지 생산 및 혈액 응고, 신경 기능, 뼈 건강, 그리고 면역 시스템 지원, 비전 유지 및 성장과 발달과 같은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데 필요합니다. 비타민은 유해한 화학 물질을 분해하거나 중화시켜 해독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 가지 예로 비타민 B 그룹은 알코올 대사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비타민 D와 칼슘은 무릎과 근육 및 연골 건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비타민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C, 비타민 D 및 아연은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에서 비타민은 각각 특정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타민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식품 다양성과 영양소 밀도가 높은 식품을 통해 다양한 비타민을 섭취하고 영양소 결핍을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에서 미네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의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지원하고 건강한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무기 화합물입니다. 미네랄의 주요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칼슘, 인과 마그네슘은 뼈의 건강과 강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이며 인과 마그네슘은 뼈의 미네랄 밸런스를 조절하고 뼈 조직의 형성에 기여합니다.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및 인은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 및 이완과 같은 신경 및 근육 기능을 조절하는 데 필요합니다. 셀레늄과 아연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자유 라디칼의 손상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합니다. 철은 적혈구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이며 헤모글로빈을 형성하여 산소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 그리고 셀레늄 및 구리는 면역 시스템의 올바른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미네랄은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조절하고 지원합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은 함께 작용하여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마찬가지로 나트륨과 칼륨은 신체의 체액 균형과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미량만 필요하더라도 필수적이며 미네랄 결핍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할 때 다양한 음식을 통해 다양한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신체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지침,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와 관련된 영상을 보셨습니다. 건강한 체형과 체중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지침. 나머지 3가지는 다음 영상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